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478쪽에 기출문제 제67회 FAT 1급 실무수행평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회 문제는 슬림하차라는 회사로 출제를 했고요. 주식회사 하차가 아니라 하자군요. 슬림하자는 운동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네, 슬림하자.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문제 나왔는데요. 주식회사 슬림하자는 대표자 변경으로 역삼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받았다. 수행과제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업종 코드도 입력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야 되죠. 거래처가 아니고 회사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자 이름 박현웅으로 입력하고요. 그 밑에 대표자 주민번호 수행과제에 있는 731 001 173 4911 입력하시고 업종 코드는 여기 10번에다가 523931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523931 도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532931 코드 번호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종 코드 넣으라고 하는 게 좀 자주 출제했던 문제는 아닌데요. 이렇게도 문제를 출제했군요. 뭐 어려운 건 없죠. 자, 해결했고요. 자, 회사 등록 닫아주시면 되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및 수정 문제죠. 자료 설명을 보시면 주식회사 슬림하자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그랬는데 미지급금 초기 2월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 기초정보관리의 맨 마지막에 있는 메뉴죠. 클릭을 하시고 미지급금 253번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코드란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스마트 광고 검색하시고 2800000 거래처 코드가 주어질 때는 여기다 바로 코드를 입력을 했습니다만은 코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회계 법인 최고 300만원 우리 카드 620만원 해서 밑에 차액이 0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합계는 1200 나오고요.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 문제 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거래자료 입력 문제 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거래자료 입력 영수증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 설명 사무실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출금전표 작성하면 되겠고요.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자,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 처리하라는 겁니다. 에어컨 수리한 비용은 수선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7일 일반 점표로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10월 7일 해주시고요. 출금, 구분해서 출금, 수선비 820번 찾아주시고 금액은 25,000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수선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어음 발행거래. 여기서 약속어음이라고 했지만 그림에서 전자어음입니다. 자료 설명. 10월 17일 주식회사 바디케어의 외상대금 1,770만원 중 일부는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란 얘기죠. 외상 매입금이 전부 1,770만원이 있는데 570만원은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표로 지급했다 이 말이죠.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2번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단 등록된 어음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어음 등록은 이미 해 두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음 번호에서 더블 클릭해서 찾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되고요. 대변에 지급어음과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기압 수표는 우리가 받을 때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우리가 지급했을 때도 현금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계정 과목을. 자, 10월 17일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7일 3번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251. 자,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되죠. 거래처 코드는 바디케어 7002가 되겠고 금액은 1770000 1770만원. 대변에 101번 현금 현금으로 하니까 계산하니까 불편하네요. 그러면 지급어음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에 지급어음 거래처 바디케어 7002 바디케어에 지급한 거니까요. 금액은 거기 어음 금액 570만원. 또 대변에 101번 현금. 네, 이제 계산 안 해도 되죠.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1200만원. 네, 1200만원은 수표로 지급했다. 이런 현금입니다. 대변의 현금. 자, 그리고 나서 지급어음줄을 클릭해야죠. 그리고 F3 눌러서 자금 관리 해줍니다. 어음 상태는 발행 맞고요. 어음 번호는 등록된 어음을 이용합니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음 등록까지 하라 그러면 여기 어음 등록 단추 눌러서 등록한 다음에 자금 관리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엔터 쳐서 커서를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발행일. 발행일은 10월 17일 같으니까 엔터로 지나갑니다. 만기일로 넘어갔죠. 만기일은 고쳐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 만기일은 지급기일, 이게 만기일이니까 2024-1217로 입력합니다. 만기일은 2024-1217. 그리고 지급은행은 어음 등록된 은행 그대로 주시고요. 엔터 치시면은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가 끝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잘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약금의 지급 문제입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 네, 보통예금이 대변에 가는 거죠. 찾으신 금액이면. 자, 주식회사 대한무역에서 상품 500만 원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계정 과목이 선급금. 네, 지급한 건 선급금, 받은 것은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변이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에서 돈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차변이 선급금이죠. 차변이 계약금이니까 선급금이라는 채권으로 기록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날짜는 10월 21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10월 21일로 일반조표 날짜를 수정하시고 차변의 선급금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131번. 거래처는 어디에다 지급했느냐 하는 거죠. 대한무역. 금액은 150만 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코드에 국민은행 보통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98005. 네, 엔터로 쭉 가서 대변에 1500 플러스.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음은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여비 정산서 품위서가 있네요. 10월 28일 출장을 마친 영업부 직원의 여비를 정산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10월 24일 거래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지급받은 금액이 50만 원이 아마 10월 24일 날 가지급금으로 가져갔겠죠. 네. 그런데 실제 55만 원을 지출하고 왔어요. 차이가 5만 원이 났습니다. 그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말이죠. 자, 지출한 내용을 보면 숙박비, 식비, 교통비예요. 요 세 개가 모두 여비 교통비에 해당이 되는 지출 내용입니다.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다 여비 교통비죠. 자, 그래서 55만 원이죠.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자, 그러면 10월 24일 날 박용찬 가지급금이 50만 원이 맞는지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일반전표 10월 24일을 입력해서 가지급금 박용찬 50만 원 틀림없죠. 자, 이제 10월 28일로 고칩니다. 10월 28일로 고치시고 대변에 가지급금 박용찬 50만 원 감소시켜야죠. 이걸 전부 이제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대변이 뭐가 있어요?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 5만 원이 있죠. 대변에 101번 현금이 5만 원 추가 지급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변 요소 하나만 기입하면 되겠죠. 차변에 여비교통비 812번 모두 55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차대변이 55만 원으로 일치합니다. 자, 대변의 가지급금에서 거래처 코드 박용찬 코드 꼭 확인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네. 자, 여비 정산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5번째 문제 보시면은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문제인데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증빙으로 주었습니다.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에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대금은 카드로 결제한 후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자, 엔진오일 교체한 부가세, 이거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겠군요.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일반전표로 입력하도록 문제를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승용차기 때문에 1000cc 초과 승용차에 관련된 매입세금은 공제받지 못하죠. 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엔진오일 교체는 원래 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자, 우리가 에어컨을 고쳤다든가 컴퓨터를 수리했다든가 이런 그 비품을 고쳤을 때는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를 합니다만은 승용차를 고쳤다든가 화물차를 고쳤다든가 어떤 차량을 고쳤을 때는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수선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차변이 차량 유지비, 금액은 99,000원, 대변은 신용카드 결제니까 미지급금 99,000원. 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돼야 되겠죠. 카드는 여기 우리 카드사죠. 네. 카드는 우리 카드사.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31일입니다. 일반전표 10월 31일로 날짜 고치시고, 차변의 차량 유지비 822번, 금액은 99,000원. 대변의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는 우리카드 99602 99,000원 99 플러스로 입력하시면 되죠. 차변의 차량 유지비는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은 부채 증가인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5문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죠. 네, 거래명세서 있고요.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이라고 아예 알려줬군요. 3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말일에 받기로 한 거. 수행과제,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키, 네, 품명이 2개 이상일 때는 복수거래 단추를 가지고 입력을 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 뭐 항상 그동안 기출문제 풀면서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출제를 했다는 걸 알고 있죠. 자, 매입 매출 전표로 갑니다. 7월 12일 매입 매출 전표에 7월 12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이에요. 문제 자체가 과세 매출 자료라고 했죠. 네, 품명에서는 복수거래 상단에 있는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주시고 스피닝 바이크 2개 150만원, 고무 덤벨 세트 2개 100만원, 그런 다음 확인해 줍니다. 네, 전체 합계 금액 맞죠? 550만원. 거래처는 공급 받는 자 운동사랑이 거래처가 되겠고, 주식회사 운동사랑입니다.
전자세금은 비워둬야 되죠. 분계는 3번 혼합이죠. 네, 대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잘 되었고,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의 선수금 부채 감소 30만 원. 또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밑에 차액 나와 있는 520만 원이 모두 외상 매출금이죠.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 혹시 잘못된 거 없는가, 또 차변 대변은 일치하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까지 하는 게 수행과제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날짜를 7월 12일로 입력해 주시고, 엔터 세 번 치시고, 전자발행 확인, 클릭해야죠. 체크. 앞에 먼저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르고 발행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열린 창 닫고 한 번 더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와서는 조회 하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는 문자가 입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1번 문제는 11번 과세 매출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까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이죠. 51 아니면 54 유형이 둘 중에 하나였겠죠. 자료설명 판매용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이거 뭐 51이네요. 네. 상품 구입한 거니까.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네, 이런 상품 매입한 거다. 이런 것은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또 상품을 매입했고 밑에 결제 내역을 보면 외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냥 외상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날짜는 7월 20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7월 20일로 고치시고, 유형이 51이라는 거죠. 분명은 1099 계단. 수량 10, 단가 60만원, 거래처,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폼생, 폼, 전자세금 1번 전자입력으로 하시고, 분계는 상품이니까 외상, 네, 외상 미수금 되어 있으면 외상 분계하면 돼요. 상품만. 네, 상품이 아니라 뭐 차량이라든지 다른 거면은 혼합으로 해야 돼요. 자, 대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60만원 자산 증가,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부가세 문제 3번은 매출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설명 주식회사 요가야의 요가 매트를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신용카드로 판매한 거예요. 그러면 17번 유형이라는 거 아시죠? 상품 팔았습니다. 뭐 분계 어려울 것이 없죠. 자, 날짜는 여기 8월 13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8월 13일로 고칩니다. 유형은 17번이에요. 카드 과세 매출. 카드사는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삼성카드, 거기 매출 전표에 보면 삼성카드가 카드 종류죠.
확인. 품명에다는 요가 매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공급가에게는 합계를 입력합니다. 770 플러스. 그래야 공급가액이 70만 원이 입력되게 되는 거고요. 거래처에는 요가야가 거래처입니다. 주식회사 요가야. 전자세금하고 관련 없으니까 비워두시고, 분계는 카드 매출은 카드 분계 4. 자, 외상 매출금 삼성카드 맞습니다. 삼성카드에서 77만 원을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이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상품을 팔았으니까. 그리고 대변에는 부가세 수금 7만 원을 부채로 인식하고, 그리고 공급가액 70만 원은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부가세 문제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매입거래인데 계산서네요. 네, 계산서죠. 그러면 계산서 매입은 유형이 뭐냐? 53입니다. 유형이 53. 재경팀 업무용 참고도서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면 되나. 자, 계산서 매입 53이죠. 무조건. 날짜는 8월 30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8월 30일로 날짜를 수정하시고, 유형은 53. 네, 품명에다가 비대면 세무실무, 수량 10, 단가 23,000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죠. AT. 전자계산서니까 1번. 자, 외상으로 도서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외상분계는 안 합니다. 상품이 아니니까 외상분계를 안 하죠. 혼합으로 합니다. 혼합 분계해 주시고, 상품을 우리가 도서 인쇄비로 바꿔야 되겠죠. 예, 참고 도서니까 도서 인쇄비. (826번이죠) 자,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외상은 253번. 미지급금 230 플러스.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 거래처 AT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드로 샀어도 미지급금, 외상으로 한 것도 미지급금. 카드로 샀으면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카드사가 되는 것이고, 그냥 외상으로 했으면 그 거래처가 외상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네, 다음은 5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번 문제 매입거래. 자, 세금계산서 매입입니다. 50일 아니면 54죠. 자료 설명. 면세 사업에 사용할 스마트 냉장고. 자,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요,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스마트 냉장고를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거래에 하나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수행과제 1번.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 것. 2번.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을 해라.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냉장고를 구입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비품으로 해야 되겠죠. 비품 계정으로 고정자산 등록까지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21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를 9월 21일로 수정하시고 54번 불공 유형으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사유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이라는 사유가 있어요. 4번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선택. 품명은 스마트 냉장고. 수량은 하나, 단가는 300만원. 거래처는 미래전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네,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죠? 혼합으로 해야죠. 이거 외상하면 안 되죠. 혼합. 자, 상품을 비품으로 바꿔야 됩니다. 냉장고는 비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 외상으로 구입했다. 냉장고를.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330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미래전자로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수행과제 1번은 여기까지고요. 고정자산 등록도 이어서 해야 하라는 거죠. 자, 전체 메뉴에 나가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클릭합니다. 자, 엔터를 3번 치세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차량 운반구 하나 등록이 돼 있네요. 거기 계정 코드 두 번째 줄에 2번의 계정셀을 더블 클릭해서 비품 클릭해 주세요. 212 비품 확인. 자, 코드는 거기 수행과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1001번이다 그랬어요. 1001 엔터. 자산명은 그 식품명에 있는 거 그대로 써야 되겠네요. 스마트 냉장고. 네, 취득일도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날짜 2024 092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초가액이 아니라 2024년도이면 당기에 해당이 되므로 신규 취득 및 증가, 여기 4번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냉장고를 취득 금액을 얼마로 입력을 해야 될까요? 300만원입니까? 330만원입니까? 부가세가 포함돼야 돼요. 왜 그러느냐? 매입세액 불공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는다면 30만원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하는 자산으로 구분이 되겠지만 이거는 공제 못 받으므로 그 부가세가 바로 이 냉장고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30만원. 취득금액이 330만원입니다. 4번에. 그 다음에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9번의 삼각방법을 클릭해서 숫자 1을 입력하면 정액법이죠. 밑에 메시지에 항상 나옵니다. 1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이라고 그랬죠. 여기 10번에다가 5 하고 엔터 채워주면 됩니다. 계산은 끝났어요. 경비구분은 800번대라고 그랬죠. 기본이 800번대예요. 여기. 예, 만약에 800번대가 아니라면 여기서 고쳐주면 됩니다. 800번대라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800번대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 이런 뜻이죠. 아마 22만원 여기 계산이 끝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수행과제 2번까지 했고요. 다음은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보통예금의 찾으신 금액입니다. 역삼세무서에 아마 세금을 납부한 것 같아요. 그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여러분이 납부세액에 대한 것은 미지급세금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다면 6월 30일에 전표를
조회할 필요 없습니다. 모를 때는 조회하세요. 까먹었을 때는. 자, 거래처 코드는 세무서 코드를 말합니다. 미지급 세금에 대한 거. 자, 그러면 날짜는 어느 날? 7월 25일이죠. 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는 7월 25일. 7월 25일. 차변의 미지급세금 부채감소니까 차변에 와야죠. 부채개정 과목이. 미지급세금 261 역삼 세무서 거래처 코드 넣어주셔야 되고, 금액은 2026 050 50원. 예, 이렇게 뒤에가 000이 아니고 뭐 10원 단위가 있을 때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 돼.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 금액은 2026 050.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세금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네,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까지 하죠. 67의 결산 문제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1번 문제는 장기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비용이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예금에 대한 이자는요, 이자 수익. 예.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 경과분 132만 원을 계상해라 이거예요. 비용 발생시켜라 이거죠. 이것은 수동분계사항이죠. 그 다음에 2번 고정자산에 등록된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예, 감가상각비 요거는 자동분계로 하면 됩니다. 요거 입력으로 할 때 5,40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에 이것도 자동분계 사항이죠. 예. 자, 그래서 2, 3, 4 요거 나중에 한꺼번에 이어서 하면 되고요. 수동결산은 1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수행과제 2번을 보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네, 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는 아니오를 하시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표 추가를 눌러서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할 것. 네. 다른 특이한 사항 없죠? 자, 그러면 132만 원 비용 발생시키는 일반 전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비용 발생은 차변이에요. 차변의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1320 플러스 대변은 미지급했기 기간 경과분을 입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자를 지급했다면 벌써 회계 처리했겠죠. 예, 그런데 기간만 경과했지 아직 이자를 납부할 날짜가 내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죠. 그러나 결산 때는 우리가 그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이게 부채로 인식해 주는 거예요. 대변의 미지급금이 아닙니다. 미지급 세금도 아니고 이때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그래요. 예, 미지급 비용. 자, 미지급금, 미지급 세금, 미지급 비용이 개정 과목 코드가 나란히 있습니다. 네, 의미가 다 달라요. 세 가지가. 지금은 미지급 비용이에요. 결산 정리 때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이것을 부채로 인식할 때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줍니다. 가끔 미지급 금으로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세요. 미지급 비용. 자, 132만 원. 이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고정자산 등록했을 때 여기 22만 원 요거 확인했단 말이에요. 22만 원 지금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한 다음에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결산자료 3번에 있는 기말상품 재고액 5,400만 원은 여기다 입력하면 되죠. 기말상품 재고액에다가 54 플러스 엔터 여기다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 아까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에서 22만 원 비품에 대한 거였죠. 요거를 어디다 입력하라고 그랬냐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감가상각비의 비품란에다가 비품의 감가상각비만을 계상해라 그랬으니까 등록된 비품의 감가상각비 여기다가 22만 원을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위에 전표 추가 누릅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확인.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에 있는 2, 3번을 여기서 해결한 거예요. 2, 3번 감가상각비하고 기말상품 재고액 해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죠. 전체 메뉴에 가서 손익계산서 12월로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해야죠. 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한 다음에 불러오시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요. 해주시고 날짜 당기분의 처분 예정일 2025-02-26 전기분의 처분 확정일 2024-02-26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누르죠. 5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재무상태표 마지막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재무상태표를 12월로 이렇게 작성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에러가 안 나죠? 네, 에러 없이 작성이 되면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십니다. 네, 요렇게 이제 67회의 그 실무 수행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될까요? 이론 10문제 10분 잡고요. 네, 요거 하는데 40분. 그러면 50분이 걸리죠? 그러면 이거 수행평가 10분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40분에 하면은 좀 부족하겠죠. 실무 수행을 여러분이 한 30분 내지 35분 정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입력을 해보니까 지금 시간 재봤거든요. 네, 지금 녹화 시간이 43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설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이 설명하지 않고 속도 내서 하면은 30분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론 10분, 실무 수행 30분 더하기 그러면 40분이죠. 나머지 20분 동안에 실무 수행 평가, 그 다음에 회계 정보 분석, 답 정리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 시간이. 재무상태표에서 에러가 난 것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하지 않았다든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죠. 네. 여기 금액이 맞습니까? 당기순이익 690, 928, 259
당기순이익은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의 당기분이 690-928-259 전기분이 115-820-000이 있을 때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도 여기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분 690-928-259 전기분 115-820-000 이 전기분까지 맞아야 돼요. 전기분은 우리가 아까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야 됩니다. 115-820-000